우리 생애의 빛 라이프 토크 건강 강의에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가을입니다. 아주 단풍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제가 오늘 오는 길 옆에는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코스모스가 한가운데 쫙 피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가을을 우리에게 말해줌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거기도 가을의 모든 풍경과 아침 저녁으로 몹시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가을에 머리가 깨끗하고 산뜻한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곳에서 사십니까? 만나서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또 산으로 들러 산책도 하고 싶고요. 오늘은 우리의 생명의 장기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 중에 하나인 두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법칙 8가지를 우리가 조근조근 매일 생활에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다듬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가 얼마나 섬세한 일을 하며 복잡한 일을 하며 정말 어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놀랍습니다.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뇌는요, 이 두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신경계통의 한 부분이죠. 여기에는요, 감각을 받아들이는 이 오관에서 들어오는 모든 센소리,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통증과 또 즐거움을 전달하는 신경들이 있고요. 운동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늘 일상 움직여주는 폐나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움직이고 싶으면은 적은 어린아이가 자랄 때 말이죠. 뭘 먹다가요. 그러다 우리가 그 스윗피 새파란 거를 딱 한 숟갈을 끼얹어주면은요. 그거를 요렇게 하고 검지하고 엄지로 가서 요렇게 집어다가 다른 데로 안 갑니다. 엄마 입으로 절대로 안 가죠. 자기 입에다가 쏙 집어넣는 것을 보죠. 이런 그 voluntary motor, 의식적으로 무엇을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운동신경, 몸의 기능이 모두 다 뇌신경에 의존하고 있죠. 그뿐인가요? 언어 발육, 생각의 진행, 우리의 느낌들, 기억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발육되며 25세까지 뇌는 충분히 발육이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는 바로 이 뇌가 완전히 건강하다면은 25년간 완전히 발육된 그 뇌의 5배인 125세까지 수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여러분과 나는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적지 않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겠죠? 건강한 삶 821쪽에 보면은 이거는 엘렌 G. 화이트 저서 중에 하나입니다. 두뇌는 몸의 중심이요. 모든 신경과 정신적 행위의 보호자입니다. 두뇌로부터 나오는 신경이 몸을 주관하지요. 두뇌 신경을 통해서 정신적 감흥이 마치 전파를 전달하는 전신전화선과 같이 모든 신경계에 전달되고 몸의 모든 살아있는 활동을 주관합니다.
몸의 모든 조직의 운동이 두뇌에서 전달되는 전신망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하고 일찌감치 적어도 지금부터 100 몇십 년 전에 공부도 별로 하지 않으셨다는 한 여인이 이렇게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 말씀하신 그거를 준하여 좀 더 세심하게 풀이를 해나간 것 뿐이지 방향이 다르거나 이론이 반대되거나 그런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신경 계통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추신경계가 있고 하나는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는 우리의 대뇌와 그 다음에 척추, 여러분 아시죠? 이 뇌에서부터 쭉 기다 이렇게 아주 참 정숙한 이 여인이 머리를 따서 길게 느리고 5월 단오에 그 너를 뛸 때에 그 딴 머리가 이리저리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척추신경은 바로 그렇게 길고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을 가지고 있는 거는 척추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추, 뇌신경은 아주 그 신경세포가 짧고 작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은 막중합니다. 그래서 바로 뇌와 대뇌와 척추와 그 다음에는 신경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중추 하면은 뇌와 척추신경을 중추신경이라 하고 다른 신경들은 말초신경들 그러니까 우리 요 손가락 끝에 와 있는 신경은 무슨 신경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말초신경이겠죠. 그리고 이런 신경세포들이 한데 모여서 같은 일을 하는 한 단위, 그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바로 뉴런이라는 하나의 일을 같은 목적을 인하여 같이 일하는 하나의 단위인 것입니다. 이 뉴런이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거니? 120억 개가 있습니다. 예? 12 billion neurons. 예? 요 신경을 일하는 그 단위가 그러면 신경세포는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이 뉴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면은 하나는 이 감각에 관한 거, 오관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정보를 해석을 하고 통합을 하고 하는 이런 또 신경 뉴런이 있고요. 운동을 주관하는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은 신경들이 모여서 된 것으로서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에는 그 세포 핵이 있고 비교적 머리 부분은 둥글고 그 다음에 꽁지가 기다랗고 그 다음에는 뿌리처럼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처럼 모두 이렇게 덴드라이트라고 해가지고요. 뿌리가 여기저기 돋아나 있는데 이것들이 다 기능을 저마다 그 섬유질이죠. 하나의 섬유질로서 덴드라이트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뿌리와 같이 죄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것들은요, 다 이 나름대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정보를 보내며 이 몸체가 되는 여기에는 가운데 동그란 핵이 있고 그뿐인가요? 거기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를 발생하는 산소와 신경의 영양은 당분이죠. 당분과 산소가 공급되면은 거기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 있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노폐물이 생기죠. 그러나 산소가 충분히 보급이 되어서 완전 연소를 해요. 에너지를 38 ATP라는 충분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면은
찌꺼기는 물과 탄산가스 뿐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뉴런이라는 그룹으로 단위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나? 신경은 두 가지, 한 가지 더 보태면 세 가지 종류로 일을 합니다. 하나는 신경 전달 물질, 옛날에는 이것이 호르몬인 줄 알았고 지금은 이것을 화학 성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어쨌든 간에 구분을 하면 영양학적으로는 아미노산들이 적어도 한 20여 개를 필요로 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아까 제가 이 돌기, 이런 돌기 끝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로서 서로 신경과 신경들이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류를 통하여 계속 신경계통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척추신경에 아주 기다란 몸체가 있고 그 다음에 꽁지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기다랄수록 우리가 거기에 전기가 양자와 음성,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차지가 되어서 그 물질이 드나들면서 어떻게 모든 정보가 교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선지자께서 신경계의 전달은 마치 이 전화선이 전기로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말미암아,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은요 주고받는 그 간격에는요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런 간격이 있어요. 하나는 물질을 내보내고 하나는 그 물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또 문이 있습니다. 참 신묘막측하게 섬세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그 다음에는 마엘린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선을 보면은 모든 전기줄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쌓여 있죠. 어떤 아주 센 전기가 통하는 데는 여러 겹으로 쌓여 있죠. 신경도 마엘린이라고 하는 껍질로 실제 신경이 쌓여 있습니다. 이 마엘린으로 쌓여 있는 신경은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데 얼만큼 빨리 전달이 되는 거는요 450 feet per second, 1초에 450 feet를 촥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마일린으로 쌓여 있지 않는 신경은요 단지 3 feet per second, 1초에 3feet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우리 신경은 정보를 받고 보내고 하는 그런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은 건강한 삶의 823쪽에 같은 저자 엘렌 G 화이트에 의하여 쓰여진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활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는 예민한 마음의 감수성을 둔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연계의 나무 숲 사이에 또 호숫가 이런 데로 가가지고 조용하게 천연계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 대기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무선 전신이 흐르고 있지 않는 곳일수록 우리의 신경은 아주 튼튼하여서 우울증 예방 치료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 예민한 정서의 바이폴라라는 치료에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님의 방은 아무 퍼니처도 없고
그냥 한가운데에 임금님의 이부자리만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방에 모든 electric devices, 이 전기를 이 electromagnetic field를 방출하는 것은 다 없애고 지구 표면에 돌고 있는 이 무선 electromagnetic field,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구 표면에 이 electromagnetic field가 돌고 있는데 우리가 땅에 가까이 잘수록 우리 몸과 공명을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러면은 우리 정신 건강이 대단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고층 건물의 아파트에서 사시는 것은 정신이 복잡하고 영적으로 참 예민하고 깔끔한 감수성을 더 예민하게 갖고 싶어 하시는 분에게는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척추신경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는 뇌로부터 정보를 받고 또 그거를 모든 말초 신경들한테 다 정보를 보급해주고 또 말초 신경에서부터 모든 정보를 다 받아서 중추에다 올려보내는 받아서 주기도 하고 또 다 모아서 중추에 얹기도 하는 두 가지로 일을 하고 있고 두 가지로 하는 그런 하나 내려가고 올라가는 라운드 트립 왕복 거리에 일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너무 급했을 적에는 단순한 반사, simple reflex, 단순한 반사로 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뜨거운 것을 만졌을 적에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그 뜨거운 데서부터 손을 몸 안으로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simple reflex라고 즉각적인 반사에 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추에 가서 다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단지 3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무게의 한 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산소 소모량은요. 무게는 단 2%인데요. 3파운드는 2% 정도인데 산소 소모량은 20%나 됩니다. 그 말은 뇌가 얼마나 복잡하게 부지런히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혈당 중에서 뇌가 소모하는 당의 양이 75%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모하죠. 그만큼 우리 뇌신경을 사용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며 근육을 쓰는 운동보다도 뇌신경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든 기능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방출하는 혈액의 25%는 뇌를 돌며 이렇게 많은 필요로 하는 산소와 그 다음에 당을 에너지원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놀란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이 우리 뇌에 있었다고 전에 배웠는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배운 거 있죠. 이 뇌에 기능하고 있는 세포를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충해주는 섬유질과 같은 쿠션과 같은 그런 supporting glial cell이라고요. 뇌는 이렇게 기능을 하는 신경을 움직이지 않게 잘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세포들이 자그마치 500억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능하는 뉴런은 120억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 120억 개를 고정시키고 스펀지와 같은 섬유질이 파이버가 그걸 다 공간을 메꿔주는 그런 세포가 500억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고 참 하나님은
묘하게 우리 몸을 만드셨구나 그리 생각했습니다. 대뇌는요, 여러분 호두를 깨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반구가 두 개지요. 딱, 예. 그래서 그를 가운데를 딱 짝해서 보면은 엎어놓으면은 양쪽이 비슷한 게 두 개가 있죠. 우리 뇌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반구가 있어요. 하나는 바른 쪽, 하나는 왼쪽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가 뇌 전체의 한 85%가 대뇌에 속해 있는데요. 대뇌는 들어가면서 두 부분인데 겉에는 피질, 콜텍스라고 해서 회색 빛깔이 나고 속에는 하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각각 하는 일이 다르고 또 뇌는 이 전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모든 정보를 교환은 하지만 각각 방마다 부분마다 하는 일이 자기가 아주 특별히 하는 일을 딱 구분해서 맡겨준 부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뇌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어떻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조아려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과식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복잡하게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예민한 신경은 benumbed, 둔해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손끝을 살짝 뜨거운 데다 댔을 적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뭔지 둔하게 느껴지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바로 그렇게 예민성이 없어지고 둔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뇌신경의 그 vitality, 그 생명의 활력이 약해집니다. 왜 그렇죠? 소화기에서 모든 힘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 소화기 음식을 소화시킨다는 일은 우리 몸에서 하는 일 중에서는 중노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이 아주 흐려집니다. 술 먹은 사람 판단력이 의존할 만큼 신뢰할 만하십니까? 아니죠. 그러합니다. 판단력이 영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이 민첩하지가 않고 아주 둔해지고 느려집니다. 술 먹은 사람이 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공부가 지금 할 게 많은데 방을 조용히 다 준비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어서 가서 공부해라. 그러나 잘 먹여서 공부를 시킨다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잘 먹여서 공부를 하도록 방에 집어넣었을 때 그 아이가 스스로 얼마나 많이 씨름을 하고 싸우는지 아시겠습니까? 공부할 게 많고 공부하러 들어가는 아이에게는 간단한 식사, 그리고 그냥 과실만 먹이고 물 한 병 줘서 공부방에 가도록 하는 것이 아마 가장 그 아이를 도와주는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육식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육식을 하면은 뇌신경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력이 아주 비활성화되고 도덕성이 아주 마비가 되고 예민하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알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을 먹으면 우리의 뇌는 역시 마비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자극을 받게 되고 많은 손상을 입게 되고 내지는 마비가 되며 이 지력이 아주 둔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거미줄을 치는 데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제가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거미는 어떻게 그렇게 거미줄을
아주 규칙적으로 예쁘게 그렇게 잘 치는지 모르겠어요. 한 이틀 전에 저희 집 밭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거기에 거미줄을 쳤는데 거미줄이 자그마치 이렇게 아람들이만하게 거미줄을 쳤는데 가운데는 커다란 거미가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먹을 것을. 얼마나 섬세하게 거미줄을 쳤는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줌 카메라가 없어서 찍지는 못했지만 커피를 물에다 섞어서 먹인 거미와 정상적인 거미를 거미줄을 치게끔 했습니다. 아침에 나와 보니까 커피가 섞인 물을 찍어 먹은 거미는 거미줄을 제대로 치지를 못하고 다 이지러지고 파괴되고 엉킨 거미줄을 쳐놨습니다. 우리의 예민한 뇌신경은 커피를 먹고는 타자수는 미스테이크를 많이 내게 되고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먹고 마저 일을 마치려고 하지만 미스테이크가 너무 많게 됩니다. 또 다른 거요. 우유하고 소우유입니다. 소우유하고 설탕하고 섞인 음식을 먹으면은요, 혈액순환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뇌신경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늦은 저녁은 또 어떤가 보십시다. 늦은 저녁은 우리의 신경이 아주 기진맥진해지기 때문에 정신 집중하며 정신 노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예민한 뇌신경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대뇌의 생리 기능의 두 번째 부분을 말씀을 다음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꼭 더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골자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인 서론을 말씀드린 셈이 되겠습니다. 꼭 그 시간에 다시 뵙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